티타늄 부대 조교 박정철입니다. 네, 여러분들 재밌게 잘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임플란트 식립에 있어서 초심자 여러분들께 자신감을 드리고 쫄지 않는 그런 당당함을 좀 드리기 위해서 임플란트를 순서대로 따라하면 될 수 있도록 한번 정리를 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발찍입니다. 발찍인데 지난 시간에는 플랩리스였죠. 이번 시간에는 플랩을 여는 발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랩을 연다. 발치와에서 플랩을 연다면 인시전을 어디에 넣으실 건가요? 이게 아마 가장 헷갈리시는 부분일 것 같은데, 자, 상악 전치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임플란트를 위에서 내원을 했습니다. 치아가 파절이 됐고 파절된 지 한 일주일 정도 지나가지고 이미 상피화가 되었어요. 파필라가 너무 좋아서 이거를 플랩으로 포함을 시키면 왠지 파필라가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하면 인시전을 어디에 그으실 건가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한 3초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버칼 쪽? 파필라 정중앙? 글쎄요, 여러 가지 정답이 있겠습니다만 버칼 측에 인시전 라인을 남기기 싫으시다면은 저처럼 팔라탈 쪽으로 치우친 인시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팔라탈 파필라 부분에다가 인시전 그으시고 판막을 버칼 쪽으로 열었죠. 그리고 나서 안에 있는 루트레스트 간단하게 제거했고요. 이제 임플란트 고정 얻었습니다. 항상 발찍에서는 프라이머리 스테빌리티 가장 중요합니다. 고정 확실하게 얻으셔야 되고요. 자, 임플란트 들어갔는데 이 경우에는 살짝 버칼로 밀렸어요. 뼈가 팔라탈 쪽이 좀 너무 좋다 보니까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 1mm만 팔라탈로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충분히 보철로 커버는 가능하죠. 자, 슈퍼라인 4.5에 12mm. 왜 이렇게 긴 거 심었냐고요? 프라이머리 스테빌리티. 예, 어떻게든 고정을 잘 얻어야 되기 때문에 하방에서 고정을 얻기 위해 좀 긴 임플란트를 심었습니다. 자, 버칼 쪽의 갭, 마인더 갭 필링 추천드립니다. 오스테온, 이번엔 3가 아닌 2 콜라겐을 사용을 했었네요. 오스테온 2 콜라겐 넣어서 약간의 오버필링 진행했고요. 힐링 어버트먼트 연결했습니다. 봉합은 파필라 부위는 좀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터널 매트리스 수처 진행했고요. 디스탈 부분은 잘 봉합이 되도록 모디파이드 로렐 수처 시행했습니다. 이 수처에 관련해서는 백투더 수처라고 하는 교과서와 영상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 나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백투더 수처.org 들어오시면은 영상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건 이렇게 해서 수처 마무리하고 일단은 템포라이제이션 들어갔습니다. 치유 예쁘게 잘 일어나고 있고요. 버칼 쪽 컨투어 나쁘지 않죠. 발찍으로 고정을 잘 얻어두었기 때문에 2달 뒤면은 바로 보철이 가능하겠습니다. 크라운 이용해서 티슈 몰딩 잘 진행하시고 최종 보철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주 예쁘게 잘 치유가 됐고요. 환자분의 미소 만족스럽습니다. 약간은 딥바이시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도 상악 전치부에 있어서만큼은 예쁜 치료가 진행이 됐죠. 이게 바로 플랩을 연 발찍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좀 이런 식으로 치료가 됐습니다만, 자, 보시면은 상당히 페리오도 나쁘고 치아도 우식으로 루트레스트만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고려사항이 좀 필요합니다. 게다가 23번 임플란트 케이스인데 지금 케이스에서는 사진에서 느껴지지 않습니다만 완전히 뮤코자로 이루어져가지고 계속 리세션이 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불량한 부위라서 이 경우에는 FGG나 CT 그래프트로 연조직, 부착 조직을 좀 만들어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앞쪽 부분 23번에는 FGG, 그리고 24번은 플랩 연 발찍으로 시행을 할 좀 복잡한 케이스입니다. 자, 이 경우의 인시전 디자인은 그냥 루틴하게 하는 임플란트 디자인인 사다리꼴 절개, 내지는 트래페조이달 인시전이라고 하는데요. 2개의 버티칼을 긋고 팔라탈 쪽에서 인시전을 그어서 플랩을 통째로 여는 전형적인 플랩을 여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23번 부위는 부분층으로 절개를 했어요. 왜냐하면 FDG가 임플란트 표면 위에 생착을 못하기 때문에 그 하방에다가 골막 내지는 연조직을 좀 남기기 위해서 부분층을 포함한 전층 판막을 시행을 했습니다. 발치 예쁘게 잘 진행됐고요. 임플란트는 최대한 프라이머리 스테빌리티, 발찍의 핵심은 프라이머리 스테빌리티입니다. 어떻게든 고정을 얻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튼튼하게 고정을 얻었고요. 23번 임플란트 레벨에 맞춰가지고 식립을 진행을 했습니다. 약간의 디센스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골 이식 진행하고 23번 부위에는 구개 측에서 FDG를 떼와가지고 봉합을 해드렸습니다. 이후에 이렇게 치유가 잘 일어났고 24번 임플란트 부위는 골 이식이 좀 됐기 때문에 도톰하게 치유가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이후에 보철도 잘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전치부라서 아까와 같은 트래페조이달 인시전까지 긋기에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판막이 너무 많이 커지고 특히 파필라가 포함이 되면은 왠지 전치부의 파필라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들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버티컬 인시전을 2개 긋지 않고 하나만 긋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인시전인가요? 흔히 말하는 삼각절개. 네, 사다리꼴이 아닌 하나를 뺀 삼각절개입니다. 버티컬 인시전 2개 중에서 눈에 보이는 쪽, 즉 매지알 쪽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원래 11번을 빼야 되니까 21번 부위에도 버티컬 인시전을 그어야 되는데 그쪽을 긋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간은 디스탈 쪽인 12번 쪽에 라인 앵글에다가 버티컬 인시전을 그었죠. 버티컬 인시전 하나만 그어도 사실은 시야 확보는 충분합니다. 자, 열었더니 다 보이죠? 네. 12번, 발치해야 되는 11번, 그리고 21번까지도 사실은 충분히 보입니다. 발치하셨고요. 충분하게 디브리드먼트 진행했고, 임플란트는 말씀드린 대로 크라운 이상적인 하방에 약 2에서 3mm 레벨에다가 임플란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본그래프트를 잔뜩 진행을 하고, 이 경우에는 충분히 더 끌어당길 수 있었습니다만 오픈 힐링의 파워를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오픈 힐링을 진행을 했습니다. 나중에 2달 뒤에 치유 소견이고요. 약간의 컬랩스는 조금 양상이 관찰됩니다만 오픈 힐링 부위는 두툼하게 치유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저 컬랩스 된 거는 추가적인 GBR이 아니라 연조직으로 증강을 시킬 겁니다. 구개 측에서 떼올 수도 있고요. 콜라겐 그래프트와 같은 3D 매트릭스를 쓸 수도 있죠. 이 경우에는 3D 매트릭스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증강을 해드렸습니다. 자, 파필라가 지금 2달 넘게 있었기 때문에 아마 꺼져 있을 거라서 파필라를 재건할 수 있는 독특한 인시전을 시행을 합니다. 한때 많이 유행했고 최근 들어서 많은 분들이 다시 사랑을 하고 계시는 PK 플랩 내지는 스플릿 핑거 인시전입니다. 파필라를 4개를 분리하기 위해서 버컬 쪽에 W 형태의 플랩 인시전을 긋고요. 그 다음에 파필라를 4개로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판막을 열어주시면은 세컨 서저리 하기 위해서 본그래프트 긁어내고 힐링 어버트먼트 연결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덮기 전에 콜라겐 그래프트 2, 제가 좋아하는 폴사인 소재의 콜라겐 그래프트 잘라서 넣어주시고 의도적으로 오픈 힐링 진행합니다. 의도적으로. 오픈 힐링된 부위는 주변에 상피가 이주하면서 두툼한 각화지은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예쁜 각화지은 증강에 도움이 되죠. 그리고 나서 2주 뒤에 스티치 아웃 위에서 내원하셨고요. 보시면은 약간은 인접치에 비해서 좀 길긴 합니다만 도톰하고 예쁜 각화지은이 완성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플램블 연 발찍 케이스였고요. 나는 도저히 오늘 이 케이스에서는 발찍이 어려울 것 같다. 프라이머리 스테빌리티 못 얻을 것 같고 인펙션이 심해서 임플란트 심으면 감염될 것 같다. 환자분이 오늘은 식립할 준비가 안 돼 있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환자분을 지연 식립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자, 대부분 저는 4에서 6주 기다려서 소프티슈 힐링이 완성이 되면은 어떻게든 GBR과 함께 임플란트를 심고 있거든요. 자, 4주에서 6주 뒤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가장 먼저 마취하시고, 맞습니다. 인시전을 그어야 되는데 힐링이 끝난 이 연조직에 어떻게 인시전을 그어야 될지 이것부터 많이 망설이십니다. 가장 흔히 하는 것이 바로 미드 크레스탈 인시전이죠. 정중앙부에 인시전을 긋는 게 교과서적으로는 가장 유명한 인시전입니다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전통의 인시전이죠. 브레네막 시대부터 전달된
이 H자형 인시전, 버콜인골로 판막 열고 골 보면서 임플란트 심을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GBR 하기에 조금 어렵다는 단점도 있죠. 나는 GBR 많이 할 거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묻을 예정이고 심미적인 부위라서 이 부분은 버컬 쪽이 아닌 팔라탈 쪽에 인시전 긋겠다. 팔라탈 인시전 내지는 링구얼라이즈드 인시전. 저 같은 경우 많이 이 테크닉을 사용을 했었고요. 타이타늄 메쉬를 쓸 거라서 절대 터지면 안 된다. 그리고 릴리징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에는 버칼 인시전 내지는 판초라고 하죠. 이 뒤집어 쓰는 판초 인시전 또 쓰시는 외과 선생님들 종종 계시고요. 약간 애매한 미드클래스 스타일은 아니지만 약간은 애매해서 파필라를 만들기 좀 편한 이러한 대각선 오블리크 인시전 쓰시는 분도 계시고 옛날 치주과 선생님들은 요 파라 마지널 내지는 파필라 프리저베이션 인시전 많이 하셨죠. 네, 그래서 파필라 건드리지 않고 하는 이러한 테크닉도 있고요. 많은 선생님들이 임플란트를 빨리 심고 봉합 없이 치료를 간단하게 그리고 특히 각화치은이 충분한 경우에는 펀치도 많이 쓰십니다. 드릴링 가이드 드릴에 있는 소프티슈 펀치도 쓰시고요. 아니면 이제 15번 블레이드로 그냥 동그랗게 따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쨌건 각화치은이 많은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소프티슈 긁어내시고 임플란트 플랫리스로 심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연식 립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인시전 절개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컨셉에 맞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만에 하나 파라 마지널 인시전, 파필라 프리저베이션 인시전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봉합을 할까 많이들 고민하시더라고요. 그 노하우 간단하게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여기에 2개 임플란트 심어야 돼요. GBR은 안 해도 됩니다. 근데 판막을 다 열긴 좀 그렇다고 펀치로 하기에는 각화친이 조금 애매한 그런 경우죠. 이런 경우에 저는 파라 마지널 인시전을 2개를 긋습니다. 그래서 판막을 열고 임플란트를 심고 아까 말씀드린 덴티움 피크 힐링 어버트먼트 연결해서 디지털 스캔으로 바로 갈 수 있게 힐링 어버트먼트까지 연결을 해요. GBR은 없습니다. 하지만 버컬로 열려진 저 플랩을 어떻게 꼬매야 될까? 자, 제가 연구하면서 했던 케이스인데요. 디스탈에 있는 5번 임플란트는 인터럽티드로 2개를 꼬맸습니다. 앞에 있는 부분은 우리 김도영 원장님이 제안하신 플랩을 말아주는 플랩 폴딩 수처를 진행을 했는데 보시면은 판막의 형태가 다르죠. 메지알 쪽에 있는 4번은 아래쪽으로 눌려 있습니다. 근데 5번 플랩은 이 힐링을 어버트먼트를 따라서 위로 서 있는 그런 양상이에요. 이 과정 중에서 임플란트 주변에 각화치은을 좀 도톰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플랩 폴딩 수처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플랩 폴딩 수처에 대해서는 역시 유튜브에 따로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관심 있는 분께서는 플랩 폴딩 수처 bit.ly 들어가서 보시면은 아마 자세하게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2가지 봉합, 2개의 봉합만 달랐을 뿐인데 치유 양상이 좀 다르죠. 보시면은 24번 임플란트 좀 더 두툼하고 단단한 잇몸으로 그리고 더 많이 증강된 양상이 좀 보이실 겁니다. 보철 이후에 보시면 글쎄요 비슷하다고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플랫 폴딩 효과 꽤 괜찮은 결과를 갖고 오고 있어서 파라 마지널 인시전을 했을 경우에는 힐링 어버트먼트 주변으로 플랫 폴딩 수처를 해가지고 연조직을 조금 증강시켜주는 그러한 도전을 종종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추가적으로 버티컬 릴리징 등등 여러 가지 인시전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손쉽게 하실 수 있는 릴리징 간단하게 하나만 소개해 드리고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릴리징 인시전인데요. 자, 6번 부위에 페리임플란타이티스 치료를 이용을 해가지고 플랩을 열었습니다. 서큘러 인시전을 이용해서 열었는데 도저히 시야 확보가 안 돼요. 기구 접근도 어렵습니다. 이때 여기에 버티컬을 긋긴 좀 그렇다고 4번, 3번 파필라를 포함하는 인시전을 그으면 분명히 파필라 리세션 올 거거든요. 이때 고민되는 거. 보시면은 파필라 하방의 인시전을 그었습니다. 시야 확보 쭉 되죠. 그리고 나서 치료하고 봉합을 했는데 봉합할 때 저 하방에 간단하게 인터럽티드 봉합만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꾸며놨더니 정말 작은 파리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이 파리입니다. Papilla Based Releasing Incision. 제가 만든 이름인데 의외로 널리 퍼지지는 않고 있는데 그래도 파리파리 하면서 되게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자, 파리 인시전으로 릴리징 했고 파리처럼 간단하게 봉합을 했어요. 중요한 건 힐링입니다. 2주 뒤에 치유를 위해서 환자분이 내원을 하셨는데요. 봤더니 파리가 날아가고 없어요. 내가 여기에 인시전을 안 했던가? 자세히 보니까 희미한 인시전 라인이 있습니다. 근데 거의 인시전 라인이 사라졌죠. 2주 만에 거의 완벽한 재생이 됐는데 이거는 저만 느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엔도 논문에서 파필라 하방에 인시전을 그었더니 보시는 것처럼 포스트 오퍼레이티브 힐링, 리세션 프리 힐링 전부 다 힐링이 너무 좋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중요한 건 각도입니다. 치축에 평행하게 치아에서 치아로 건너가는 식으로 하셔야 돼요. 90도 각도로 옆에서 들어오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렇게 치축에 평행하게 절개를 그으시면은 파필라 하방에 네모 모양의 커넥티브 티슈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판막과 면 대 면으로 만나면서 저 네모 면이 기가 막힌 치유를 갖고 오는 겁니다. 90도로 잘라버리시면은 선대선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재생이 잘 안 일어납니다. 따라서 서큘러 인시전 하듯이 그냥 쭉 이어서 절개하시면은 정말 리세션 프리한 인시전이 그어져요. 자, 파필라 하방에 긋는 파리 인시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이외에도 정말 많은 인시전들이 있습니다만 지연 식립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다양한 인시전을 여러분의 철학에 맞추어서 한번 다양하게 적용해 보시면은 재밌는 결과들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임플란트 식립에 있어서 자신감을 얻으실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티타늄 부대 박정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